자, 수업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바꿔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EBS 대신에 이렇게 태블릿 화면으로 수업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고려의 이제 대외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이렇게 쭉 있었으면은 예전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 중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나라 이름이 뭡니까? 당이라고 하죠.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식이 오면은 뚝딱 망해버려요. 요식이는 아니지만 좀 한참 전에 망하긴 했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쪼만쪼만한 나라들이 이제 몇 개 있다가 이 나라들을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고려가 있었겠고 자 고려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네. 발해는 누구와 누가 세운 나라다? 소수의 고구려 지배층과 다수의 말갈, 다른 말로 하면은 여진족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발해였는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애들이 있었어요. 거란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발해를 뚝딱 멸망시켰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 한국 민족들은 고려로 흡수가 됐었고 이 말갈족들, 여진족들은 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잔존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고려의 북쪽에서는 어떤 나라? 거란족이 있었고 거란의 옆에는 발해 출신으로서 멸망해버린 이 말갈족 혹은 여진족들이 드문드문 뜸성뜸성 있었다. 이때 이 거란과 송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거란이 끊임없이 송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땅을 찾자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했었으면서 거란을 죽입시다. 거란은 발해의 원수.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거란은 우리 민족의 원수다라고 하면서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송과는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았죠. 고려와 송은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 거란 입장에서는 이 고려를 보면서 뭐 하는 애들이길래 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욕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란과 고려의 사이는 안 좋아졌고 거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이 송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려라고 하는 놈들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걸리적거리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거란족이 고려를 공격해 오게 되는 거죠. 자,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정세를 보면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어떤 나라?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이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거 외에 고려의 북쪽에는 어떤 애들? 거란이라고 하는 애들이 요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송과 대립을 하였다. 요라고 하는 나라 그냥 일단은 알아만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고려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송과는 굉장히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란과는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발끈한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걸리적거리는 고려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총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거란족이 1차 침입을 보면은 한 80만 명, 엄청나게 많죠.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 오는데 이 고려는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는 막 입으로 막 거란이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러다가 거란족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고려에서도 삐용삐용 난리가 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항복을 해야 되는 거냐? 항복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전쟁을 하기엔 이 거란족이 너무나 세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고려의 신하 중에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이 거란 놈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한판 붙어볼 생각인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간만 보려는 건지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한번 거란족 장수를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희가 거란족의 장수를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1차 침입이에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은 중국의 송을 공격하기 전에 후방 뒤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고려에서는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거란족 진영으로 찾아가서 거란족 장수 소손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대충 동영상은 스킵할게요. 나중에 실제 학교 오면 봐요. 그때. 왜 스킵이 안 돼? 스킵. 이런 게 또 묘미죠. 또 이런 버벅거림이 수업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넘어갑시다. 넘어가지가 않네. 넘어갔네. 자, 서희와 소손령이 만났습니다. 이때 소손령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란족 장수 거란, 이 고려의 신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고려는 신라 계승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신라를 계승했으면 저 남쪽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자꾸 북쪽으로 깔짝깔짝 들어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서희, 고려의 신하 서희는 뭐라고 대답하냐? 뭔 소리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야, 이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고려 아니냐?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게 아니라 고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손령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가? 고구려 계승한 거 맞네.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냐? 야, 근데 너희는 왜 우리랑은 굉장히 가깝잖아. 가까운 우리는 그렇게 쌩까고 멀리하고 욕을 하고 디스를 하면서 왜 저 멀리 있는 송과만 그렇게 친하고 교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희는 여기서 거란족이 왜 쳐들어왔는지 이제 파악을 합니다. 거란은 우리와 이 적대 관계를 풀고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거 우리 고려도 너희 거란족과 교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압록강 주변에 이 여진족 놈들이 계속 방해를 한다. 우리가 뭐 사신을 보내면 여진족들이 맨날 찾아가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여진족들 때문에 너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우리가 먹도록 니네가 인정을 해준다면 너희와 당연히 교류를 하지. 응, 자샤 막 이래. 거란족이 요걸 듣고 콜 뭐 이래요. 거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고려가 자기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데. 그래서 서희의 이 외교談判 이후 거란족은 물러갑니다. 물론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고려 입장에서는 일단은 송과는 우리가 그래 뭐 끊겠다, 인연을 끊겠다, 송 쌩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거란족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진족을 내쫓고 이쪽에 있는 땅을 우리가 먹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압록강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를 고려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려의 영토는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확장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고려가 송이랑 관계를 끊었을까 안 끊었을까? 안 끊었어요. 고려가 송과의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자 거란이 화가 나서 2차 침입을 해오지만 이때 뭐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대충 이제 저항을 하면서 뭐 막아냈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거란족들 끈질긴 애들이죠. 3차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거란족의 3차 침입을 물리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찬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귀주에서 이 거란족들을 아주 싸그리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귀주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동육주 있었던 여기죠, 귀주. 그래서 강감찬에 의해서 거란족들이 이제 폭망을 하게 되면서 거란은 이제 고려에 손을 떼고,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불안하니까 북쪽에서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수도 개경에 성을 하나 짓고, 또 북쪽에 이 거란족들 북방 민족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좀 길다란 성을 하나 쌓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 1차, 2차, 3차. 1차는 서희의 단판, 3차는 강감찬, 귀주대처. 이후 고려는 거란을 물리친 이후 북쪽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란은 이렇게 힘이 약해져 갔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 그냥 넘어갈게요. 거란이 이렇게 쭉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요 여진족 놈들의 힘을 키워가지고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와 여진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여진족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우고 고려도 침입해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와 여진족과의 갈등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 여진족, 그 전까지는 이제 쪼만쪼만하게 모여 살던 놈들이 뭐 통일이 돼요. 여진족들이 통일이 된 이후 고려를 깔짝깔짝 침범하게 되니까 고려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래서 이 여진족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누가?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부대, 별무반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여진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칩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하고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윤관일 거고, 여기에 뭐 인증사 비슷하게 인증비석도 쌓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동북구성은 나중에 관리가 어려워. 너무 저 북쪽 동북쪽이야. 그리고 여진족들이 계속 요청하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돌려줘. 곧 반환. 그래, 이거 돌려줄 테니까 니들 이거 받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요. 착하게 살았을까 여진족? 아니야. 여진족들은 오히려 힘을 더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들은 금을 건국하고 어디를 멸망시키냐?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이 세져가지고 송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송을 공격하게 되면서 송나라는 저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금나라가 세력이 커지게 되자 금나라 다시 고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왜? 내가 힘이 세졌으니까. 내가 왕을 할 테니 너는 우리의 졸개가 되어라.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돼요. 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운 이후 어떻게?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남쪽으로 내쫓고 중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한 후 고려의 군, 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 내가 왕, 너는 신하. 콜? 뭐 안 받아들이면 뭐 쳐들어간다 막 이런 거예요.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 싸웠을까? 아니면 제가 당신의 부하가 될게요 헤헤 이랬을까? 부하가 될게요 헤헤 이래요. 왜? 그 당시 고려의 지배층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이자겸을 비롯한 지배층들은 아이고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면은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내가 가진 땅도 쑥대밭이 되고 내가 가진 집도 불타고 재산도 다 뺏길 텐데 왜 그래? 그래서 집권층은 금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체결하죠. 고려는 신하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자, 거란의 침입과 여진의 침입 갈등을 살펴봤는데, 자, 요거 말고 이제 그냥 고려의 대외관계 전체를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활발한 교류를 펼치다.
고려와 송과의 관계는 고려는 송의 문물을 적극 수용을 하였다. 책도 받고 학문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송은 고려를 통해서 주변의 이민족 누구 거란과 여진을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 고려에는 요 시기 아랍 상인들이 왔대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고려에 와가지고 뭐 비단도 가져가고 보물도 갖고 가고 보석도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우리 고려의 이름이 외국 서양 애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서양 애들이 발음이 안 됐나 봐. 뭐 고려 하면은 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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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라고 하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이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아랍 애들이 와가지고 특히 고려 어느 항구에서 특히 무역 활동을 많이 했냐? 벽, 란, 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특히 아랍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다. 국제 무역항이었다. 어디? 병란도가.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확인학습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